자, 여기서 60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반사하고 거울까지 얘기했잖아. 오늘은 굴절에 대해서 해보자. 그럼 굴절이 뭐냐 이거야. 반사는 빛이 가다가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면 부딪혀서 되돌아 나오는 게 반사거든. 그럼 굴절은 뭐냐? 통과는 하는 거야, 빛이. 뭐 예를 들어서 공기중을 가던 빛이 물속으로 들어간다거나 공기중을 가던 빛이 뭐 유리로 통과를 할 때 그 빛이 진행하는 방향이 꺾이는 거야. 빛이 진행하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서 통과할 때 진행하는 방향이 꺾이는 현상, 진행하는 경로가 꺾인다. 경로가 꺾이는 현상. 이걸 우리가 이제 굴절이라고 얘기한다. 멀쩡하게 잘 가던 빛이 갑자기 방향이 꺾인다. 그죠? 왜 꺾이느냐? 이제 그거 알아야 되겠지. 자,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물이 있어. 물. 그 다음에 공기가 이렇게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기 중에서 빛을 쐈단 말이야. 물을 향해서 쏜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딱 오게 되면은 공기 중을 지나던 빛이 물이라고 하는 걸 만난 거잖아. 다른 물질을 만났단 말이야. 그지? 그럼 원래는 이제 얘가 직진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돼. 똑바로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얘가 꺾이더라는 거지. 왜 꺾이느냐? 우리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동차가 있잖아. 자동차가 응? 자동차가 바퀴가 4개지? 바퀴가 4개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60km를 막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바퀴 4개가 돌아가는 속도가 다 똑같겠지? 시속 60km 가고 있단 말이야. 가는데 여기 물 웅덩이를 딱 만나는 거야. 여기 물 웅덩이를 만나가지고 요 바퀴가 이 물 웅덩이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깜짝 놀라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되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네들이 쓸 거 아니야. 이 도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니? 근데 아스팔트하고 바퀴 사이 마찰력이 있을 거고 여기는 물하고 바퀴 사이 마찰력이 어때? 달라요. 물이 더 잘 미끄러지고 마찰력이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얘는 얘보다, 그러니까 멈추더라도 얘는 얘보다 더 빨리 돌아. 얘는 느리게 돌아. 그러니까 원래는 아스팔트를 갈 때는 이 바퀴들이 돌아가는 이 도는 속력이 다 똑같았는데 이 웅덩이를 지나가서 내가 실수 브레이크를 밟아. 그러면은 멈추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멈추겠지. 바퀴 도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데 얘도 느려지는데 물 위에 있다 보니까 얘보다는 좀 더 빨리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퀴의 속력이 달라져. 그걸 어떻게 되느냐? 차가 똑바로 가던 차가 휙 이렇게. 그래서 부딪혀 사고 날 수 있다. 그 물 웅덩이를 밟으면 사실은 뭐 너희가 운전할 일은 없으니까 우선 얘기하고 싶은 건 멀쩡하게 가던 차가 휘어진다. 왜 휘어졌어? 이 상황에서 이 바퀴하고 이 바퀴의 속력이 달라지다 보니까 휘어지더라. 그 빛도 똑같다 이거야. 빛이 공기중을 지나갈 때하고 물속을 지나갈 때, 물속을 지나갈 때 바로 뭐가 다르다? 속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결과 꺾이게 되는 거지. 그 이유. 그러니까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 굴절에 일어나는 이유는 자 빛이 그 통과하는 물질마다 뭐가 달라진다? 속력이 달라서 굴절하게 된다. 속력이 달라서 굴절하게 되더라. 가장 중요한 거 속력이 달라진다. 속력. 그럼 이제 빛이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뭐 일반적인 환경에서 진공을 경험할 일은 없잖아요, 그지? 그냥 빛이 공기중을 지나갈 때가 있을 것이고, 그지? 저 그림에서처럼 이제 물속을 지나갈 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가려놨지만 빛이 이렇게 창문을 통과해서 유리를 통과할 때가 또 있겠지. 그리고 이제 금강석이라고 해서 이걸 가공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다이아몬드를 또 통과할 때가 있을 거야. 속력이 다른. 그래서 보니까 공기중을 지나갈 때가 빛의 속력이 가장 빠르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이 물이고, 그 다음이 유리고, 그 다음이 금강석 이런 순위 되더라니까.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난다고? 굴절이 일어난다. 그럼 어느 쪽으로 굴절하냐면 편의상 얘네들이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이 일어난다. 알겠니?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을 하게 돼. 뭐 물리 1, 뭐 물리 2 이렇게 가면 내용이 복잡해지겠지만 그냥 우리는 어쨌든 내일 모레 학교 시험이니까 그냥 뭐 발음이 뭐냐? 느린 쪽.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물이 들어갈 때 원래는 똑바로 가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 가야 되는 애가 자 1번, 2번 어느 쪽으로 꺾여야 돼? 또 선생님 물 쪽으로 꺾이지.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물이 느리니까 물 쪽으로 꺾여야 되잖아. 그럼 어느 쪽으로 꺾이는 게 물 쪽으로 꺾이는 거야? 1번이야 1번, 그지? 물 쪽으로 꺾여야지. 만약에 이렇게 꺾이면 얘는 공기를 향해서 꺾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빛이 꺾여서 가게 된다 이거지, 그지? 물 속으로 들어가는 빛이 경계면을 지나면서 지금 1번과 같은 방향으로 꺾여 들어가게 돼. 자, 그럼 이때 우리 반사 배웠잖아? 여기서 반사는 일어나 안 일어나? 사실 우리가 이제 굴절만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반사도 사실은 일어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 물을 향해서 들어가는 빛이 일부는 반사가 되고 일부는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뭐 하는 거야? 굴절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반사가 일어날 때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무조건 반사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때도 자, 요게 이제 경계면이 평평하다고 가정을 하면 요거의 수직인 선 무슨 선? 법선이야, 법선. 그럼 그 법선하고 요거 이제 들어가는 게 요게 입사광선인데 그게 이루는 각이 입사각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반사도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거기 표시는 안 돼 있을지언정 요건 반사각이 되는 거야. 그럼 입사각하고 반사각 서로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얘가 꺾였잖아. 꺾였지? 그럼 요걸 굴절광선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때도 이 굴절광선하고 법선이 이루는 요 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굴절각이 되는 거야. 굴절각. 자, 그럼 이때 지금 공기 자 여기 속력이 빠르다고 그랬어. 빛의 속력이 빠른 쪽이고 여기는 빛의 속력이 느린 쪽이란 말이야.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갈 때는 지금 이와 같이 될 거 아니야. 굴절각하고 입사각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야? 속력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입사각하고 굴절각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입사각이 더 크더라. 왜? 빛이 만약에 직진하면 이 각이 얘야. 막꼭지각하고 같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작다 이거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속력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들어가면서 굴절이 일어날 때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는 크다 이거. 근데 봐봐. 그래서 공기보다는 물에서 속력이 느린데 유리는 더 느리지. 만약에 이게 물이 아니라 여기에 유리야, 유리. 빛이 공기 중에서 유리로 들어간다고 하죠. 어떻게 되겠니? 물보다 속력이 더 느리지. 자, 느리면 느릴수록 어때? 더 많이 꺾이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각도로 빛이 들어갔어. 물속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됐다면 유리는 속력이 더 느리기 때문에 더 많이 꺾여야 되겠지? 그럼 더 많이 꺾여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이렇게 간다고 치잖아. 그러면 굴절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보다 공기 중에서 유리로 들어갈 때가 굴절각이 어때? 더 작은 거지? 맞니?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속력이 느리면 느릴수록, 이제 느릴수록 그 빛이 들어갈 때 더 많이 꺾이는 거야, 적게 꺾이는 거야? 많이 꺾이는 거야. 속력이 느린 쪽으로 갈수록. 그럼 그거를 우리가 굴절이 크다 이렇게 돼. 굴절이 크다고. 이거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많이 굴절한다고. 많이 굴절하기 때문에 그럼 봐봐. 굴절을 많이 하면 대신에 뭐는 작은 거야? 굴절 각은 작은 거야. 자, 꼭 명심해야 돼. 속력이 느리면 느릴수록 굴절이 큰 거고 그럴수록 굴절각은 더 작다. 동일한 조건일 때 굴절각은 더 작다라는 거.
그지? 아무튼 그래서 굴절이라는 거는 뭐 공기 중에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든 공기 중에서 유리로 들어가든 공기 중에서 금강석으로 들어가든 속력이 달라지게 되면 굴절을 하는 거고 느린 쪽으로 굴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뒤에 가면 이 굴절을 이용해서 만약에 렌즈가 나오거든. 근데 지난번에 프리즘 할 때도 얘기했다만 프리즘이나 렌즈로 들어갈 때는 당연히 속력이 달라지고 굴절이 일어날 거 아니야? 자,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하거나 뒤에 나오는 렌즈 얘기할 때는 두꺼운 쪽으로 굴절한다. 알겠지? 렌즈나 프리즘에서는 그 느린 쪽이 바로 두꺼운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렌즈나 프리즘을 통과할 때도 이제 빛이 굴절을 하게 되는데 편의상 기억하고 있자 이거야. 어느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굴절한다. 두꺼운 쪽으로 굴절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니? 물론 반대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거 선생님 그렇죠. 더운 건 알겠는데 설명할 땐 잘 들어야지. 반대로 내가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빛을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걸 이용해서 쏜다고 해보자. 그러면 요렇게 가겠지? 그럼 그때는 얘가 입사각이 되는 거고 얘가 굴절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 되면 오히려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커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건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으니까 일단 속력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들어갈 때만을 생각을 하자. 알겠니? 들어갈 때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어쨌든 그럼 이렇게 굴절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굴절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 굴절에 대한 현상. 자, 뭐가 있어? 자, 오늘 날씨 무지 덥지? 이렇게 오다 보면 아스팔트를 보면 아스팔트 위로 막 이렇게 뭐 꾸불꾸불하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 우리 흔히 아지랑이라고 하잖아. 그 아지랑이 피는 것도 뭐야? 사실은 굴절 때문에. 굴절. 아지랑. 아스팔트 위에, 아스팔트 위에 혹은 뭐 뜨거운 자동차 이렇게 그 본네트라고 하지? 이렇게 그 앞에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마치 꼼꼼 끼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게 아지랑이거든.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가 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것도 사실은 빛이 굴절하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사막을 여행한다고 쳐봐. 그럼 뭐가 뭐 신기루 현상이라고 그러지? 이게 도로에서도 볼 수 있다. 차 타고 가다 보면 그 앞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로 가보면 물이 없어. 그지? 가끔 이게 보일 때가 있어. 날 진짜 굉장히 더울 때. 그런 거 신기루 현상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막을 여행하는데 빛이 굴절해가지고 원래 오아시스 저 멀리 있는데 오아시스가 마치 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굴절해가지고. 그래서 와 오아시스다 하고 점프해서 뛰어들었는데 뭐야? 그냥 모래밭이지. 그러니까 굴절해서 그러니까 물론 근처에 있긴 있다는 얘기야. 근처에 있으니까 그게 굴절돼서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신기루 현상도 빛이 굴절하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니네 이게 컵이 있어. 컵이. 그러니까 컵 속에 내가 동전을 하나 넣어놨어. 근데 이게 그냥 빈 컵에다가 동전을 넣어놨을 때는 안 보였어. 근데 여기다가 물을 부었더니 보여. 물을 부었더니 뭐야? 보이더라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자, 만약에 이렇게 컵이 이렇게 있다. 컵이 여기에 동전이 하나 딱 들어있어. 근데 내가 이쪽에서 보면 이 동전이 여기 막혀서 안 보이는 거지. 니네 원래 뭐든지 사물을 보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 반사가 일어나야 되지. 아니, 그럼 봐라. 빛이 만약에 이제 요렇게 들어간다고 하자. 반사돼야 되는데 얘를 여기 막힌 거야. 이렇게. 그럼 그게 내 눈에 안 오면 이거 안 보이는 거야. 이 반사된 게 동전에 반사된 게 내 눈에 와야 보인단 말이야. 민규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물을 딱 채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빛이 이 동전에 반사되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빛이 이렇게 가잖아? 굴절을 해서 동전, 이게 굴절해. 그 다음에 거기서 반사가 돼. 그럼 나오면서 또 굴절하니까 이게 내 눈에 들어와 이렇게. 다만 내 눈은 요 빛이 어디서 온 것처럼 그냥 이렇게 똑바로 온 것처럼 인식을 해갖고 동전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동전이 떠올라 보여. 선생님 그림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물을 붓기 전에는 안 보여. 그 동전에 반사된 빛이 내 눈에 안 들어오는데 물을 부으면
그 물에 의해서 굴절이 일어나서 동전에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와. 다만 내 눈이 착시라고 하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굴절돼서 온 빛이 마치 똑바로 온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바닥에 있던 동전이 좀 떠올라 보이는 거지. 떠올라 보이는. 이것도 굴절 때문이다. 꼭 동전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수영장 같은 데 가보면 수영장 바닥이 있을 거 아니야. 수영장에 물이 채워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볼 때는 되게 얕아 보인단 말이야. 맞지? 근데 막상 뛰어들면 어때? 굉장히 깊은 경우가 많지? 왜 그런 거야? 마찬가지야. 빛이 이렇게 들어가. 그럼 내가 수영장 바닥을 본다는 건 또 차려. 굴절을 해. 이렇게. 그지? 반사를 해. 반사에 겹쳐있다 반사하겠지? 또 나오면서 또 굴절을 해. 근데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내 눈은 요 빛이 마치 여기서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수영장 바닥보다 동민아 바닥이 더 떠올라 보이더라. 똑같은 원리. 자, 뭐 예를 들어서 수영장 바닥이 떠올라 보인다. 얕아 보인다. 응? 실제보다 얕아 보이는 거. 다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속에 잠겨 있어. 물속에 다리를 이렇게 담그고 있는데 그 위에서 이 물속에 잠긴 다리를 보면 어떻게 보여? 다리 되게 짧아 보여. 그지? 그것도 똑같은 원리.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예를 들게. 뭐 나머지는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것도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인데 이제 이건 종종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기도 한데, 내가 만약에 호수나 연못가에서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물고기가 한 마리 보이는 거야. 내 눈에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물고기가 여기 보여. 그럼 방금 얘기했지. 내 눈에 물고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면 실제로 물고기가 어디 있는 거야? 더 밑에 있는 거야. 방금 얘기했잖아. 떠올라 보인다고. 굴절에 의해서. 그치? 그럼 내 눈에 여기 있는 거를 보인다라는 건 실제로 어디 있는 거라고? 더 밑에 있는 거라고. 그럼 내가 이 물고기를 낚시하려고 하면 낚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레이저 총을 쏴갖고 잡는다. 그럼 레이저는 빛이지. 그러면 레이저 총을 그냥 보이는 대로 뭐야? 쏘면 돼. 그러면 얘는 빛이니까 들어가면서 지가 알아서 뭐해? 굴절한다. 그러니까 실제 물고기는 더 아래쪽에 있는데, 그지? 내 눈에 보이기만 떠올라 보이는 거니까 레이저 총 경우에는 그게 빛이니까 지가 알아서 굴절해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레이저 총으로 만약에 내가 낚시를 하려고 하면 그냥 보이는 대로 쏘면 된다. 보이는 대로. 응? 보이는 대로 총을 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일반적으로 레이저 총 갖고 낚시하는 사람이 어딨냐? 작사를 던져서 만약에 낚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보이는 것보다 아래쪽을 향해서 던져야 되지. 알겠니? 자, 작사를 던진다라고 하면 보이는 게 떠올라 보이는 거니까 그거보다 실제로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작사를 던질 때는 보이는 것보다 아래쪽을 향해서 던져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도 다 얘네들이랑 원리가 똑같다 이거야. 굴절에서 그 굴절한 빛이 내 눈에 들어왔는데 내 눈이 착시야. 그 빛은 똑바로 온 것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닥도 얕아 보이고 동전도 떠올라 보이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실제 위치보다 더 떠올라 보인다 이거지. 알겠니?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굴절을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렌즈가 있지, 그치? 렌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렌즈에 대한 얘기 잠깐 쉬었다가 렌즈에 대한 얘기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굴절을 이용한 이제 대표 렌즈 얘기를 합시다. 렌즈. 자, 앞서 이제 거울 얘기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다면 렌즈 일단 두 종류가 있어. 오목 렌즈하고 볼록 렌즈가 있는데 선생님이 거울 얘기할 때 얘가 세트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이 세트라는 게 뭐야? 뭐 예를 들어 빛이 퍼지냐 모이냐, 그 다음에 얘로 물체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 이게 똑같다. 그래서 자, 뭐 렌즈지만 거울 얘기를 하자면 볼록 거울하고 자, 렌즈에서는 오목 렌즈가 그 특징이 똑같다. 그래서 세트라고 표현했던 거는 특징이 똑같다. 특징. 그럼 첫 번째 오목 렌즈부터 그건 사실 볼록 거울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금방이지. 볼록 거울 우리 아까 뭐 테스트 볼 때도 얘기했지만
빛을 퍼지게 해야지. 그럼 오목 렌즈도 빛이 퍼지게 되는 거야. 볼록 거울 앞에다가 물체를 놓고 보면 항상 작게 보이잖아? 오목 렌즈는 이제 반사는 아니니까 오목 렌즈로 물체를 봐도 항상 작게 보이는 거야. 그거를 알고 시작하자 이거지. 자, 오목 렌즈는 가운데가 얇고 위아래가 두꺼운 렌즈. 그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가 얇고 위아래가 두꺼운 렌즈가 이제 오목 렌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서 선을 하나 그릴게요. 선을 하나 그리는데 이렇게 하니까 한 요쯤에다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렌즈 가운데를 지나는 선을 하나 그릴게요. 이거 뭐라고 할 거냐? 렌즈 축이라고 할 거야. 렌즈 축.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 렌즈에 이제 중심이 하나 있겠지, 그지? 참고로 렌즈에서는 니네 작도하는 것도 잘 유심히 드러나야 되거든. 잘 봐봐. 자, 만약에 일단 렌즈에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자. 빛이 이렇게 렌즈 축에 나란하게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자. 나란하게, 나란하게 이렇게 빛이 들어간다고 하자. 그럼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이제 렌즈에 들어가면서 굴절하겠지? 정확하게 2번 굴절해야 돼. 공기 중에서 렌즈로 들어갈 때 한 번 굴절하고요. 렌즈에서 다시 이제 통과해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굴절하니까 정확하게 2번 굴절을 하는데 선생님이 임의로 그냥 한 번 굴절을 하는 걸로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렌즈에서는 어디를 굴절한다고? 두꺼운 쪽으로 굴절한다고 그랬어. 그럼 봐봐. 빛이 이렇게 3개가 들어오고 있다. 위에 거는 굴절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아래보다 위가 두껍잖아. 그러니까 얘는 렌즈를 통과하면서 결과적으로 위로 이렇게 굴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을 봐봐. 얘는 이렇게 렌즈 축의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빛은 위보다는 아래가 두껍기 때문에 렌즈 통과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굴절하게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정확하게 렌즈의 중심을 향해서 들어가잖아. 니네 빛을 이렇게 쏴도 마찬가지야. 렌즈의 중심을 향해서 들어가는 빛은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대로. 얘는 그대로 통과하겠지. 그럼 이제 렌즈를 통과한 빛을 보니까 어때? 볼록 거울은 이제 반사가 돼서 퍼진 거지만 얘는 통과하면서 퍼졌지? 맞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볼록 거울과 마찬가지로 뭐하다? 빛을 퍼지게 하더라. 빛을 퍼지게 한다. 그럼 이제 렌즈는 우리가 이쪽에서 이 렌즈를 통해서 여기 있는 애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 굴절된 빛이 말이야 우리 눈이 볼 때는 렌즈 뒤에서 똑바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퍼진 빛들이 안 만나잖아. 이걸 뒤로 연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연장. 뒤로 이렇게 연장을 하면 여기 한 점이 만나지.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빛들이 요 한 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 그걸 뭐라고 보여? 초점이라고 보여. 초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연장했을 때 만난 거니까 가짜 초점이야. 이거는 허초점이라고 보여. 그러면 자, 거울은 초점이 하나였거든. 뭐 거울 안에 있든 거울 앞에 있든. 근데 렌즈는 초점이 몇 개겠어? 2개겠지. 빛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에서 퍼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초점이 있겠지? 오목 렌즈든 볼록 렌즈든 렌즈는 초점이 몇 개라고? 2개야. 알겠니? 일단 빛을 퍼지게 하는 특징이 있어. 그럼 여기다 이제 하나 따로 더 그려볼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그냥 그릴까? 내가 니네 이제 작도를 하는 건 나중에 좀 따로 정리를 할 텐데 렌즈 뒤에다 어떤 이제 초를 하나 딱 놨어. 이렇게 초를 하나 딱 놨다 칠게. 양초를 하나 딱 놓은 거야. 원래는 이제 초점이 좀 더 멀리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봐봐. 선을 딱 2개만 그리면 돼. 작도는 선 2개만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작도는 왜 하느냐? 이 물체가 어떻게 보이느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도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일단 얘는 양초니까 빛이 광원이잖아. 빛을 낼 거 아니야. 그 양초에서 나오는 빛 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빛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럼 걔는 지금 여기 분홍색 이 방향 이렇게 굴절을 해서 가겠지? 맞지? 맞아. 그 다음에 이 양초에서 나오는 불빛 중에 렌즈의 중앙을 향해서 들어가는 애 선생님이 그대로 통과한다 그랬지? 맞니? 그러면은 요 빛하고 요 빛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면 뒤로 연장해보면 여기 만나잖아 지금. 그럼 요만하게 보인다는 거야. 요만하게. 그림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선 두 개만 그리면 이 양초가 렌즈를 통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릴 수가 있다. 그럼 봐라. 이쪽에서 보면 이 양초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원래 크기보다 어떻게 보여? 자, 상의 모습. 그렇지. 원래 크기보다 축소된 상이 보이는 거예요. 축소된 상. 원래 크기보다 작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서 있니? 뒤집혀 있니? 똑바로 서 있지? 축소된 상이면서 똑바로 선 상이야.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똑바로 서 있는 건 정립이라고 해요. 정립. 그 다음에 이제 허상이냐 실상이냐 물어보기도 하거든. 이렇게 이제 너희가 선을 그렸을 때 실제로 만난 게 아니라 연장을 했더니 만난 거잖아. 이런 건 이제 허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오목렌즈로 물체를 보면 축소, 정립,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한다. 근데 허상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두 개 작게 보인다. 그럼 만약에 양초를 더 멀리 두면 어떻게 될까? 더 작게 보여. 알겠어? 그래서 오목렌즈는 무조건 작게 보여. 그냥 무조건. 그 렌즈에 그게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무조건 블루거랑 똑같아. 무조건 물체가 작게 보이고 렌즈에서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보이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상이 항상 똑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굴절한 빛들이 퍼지더라. 알겠니? 이게 이제 오목렌즈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볼록 렌즈가 볼록. 자, 얘는 반대로 이제 가운데가 두껍고 위아래가 좀 얇은 렌즈야. 그치? 요걸 볼록 렌즈라고 합니다. 판이 한 마리가 그지? 계속 우리의 수업을 방해하고 있어. 자, 근데 볼록 렌즈도 그러면 거울하고 세팅인가? 무슨 거울하고 세팅인가? 오목 거울하고 세팅인가? 오목 거울. 그럼 내가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세트다라고 하는 건 특징이 똑같다 이 말이거든? 그럼 니네 오목 거울의 특징을 생각해봐. 어떤 특징이 있었어? 빛을 한 점에 모아줬거든. 그러면 볼록 렌즈도 빛을 한 점에 모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목 거울 앞에다가 물체를 놓고 보면 두 가지로 보였지.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였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면서 뒤집혀 보였단 말이야. 그거랑 동일해. 볼록 렌즈도. 볼록 렌즈로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크게 보이고 볼록 렌즈로 멀리 있는 걸 보면 작게 보이면서 얘가 뒤집혀 보여. 다만 차이는 거울은 좌우가 바뀌잖아. 근데 이제 렌즈는 좌우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말고 나머지 다 똑같다. 자, 여기다 또 그림을 그려볼게. 조그맣게. 이쪽은 칠판 너무 많이 썼는데, 자, 가운데가 이렇게 이제 볼록한 거. 그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렌즈 축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고 딱 그릴게. 여기 봐봐. 빛이, 여보세요?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 렌즈를 향해서 이렇게 렌즈 축에 나란하게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렌즈 중심이지? 그럼 아까 이 오목 렌즈랑 똑같아. 렌즈의 중심을 향해 들어가는 빛은 그대로 통과. 그 다음에 요 위로 지나가면 어때? 지금 위보다 아래가 두껍잖아. 그러니까 얘는 렌즈를 통과하면서 아래로 이렇게 붙죠. 그 다음에 이 렌즈 축의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빛은 어때? 아래보다 위가 두껍잖아. 얘도 물론 이제 두 번은 해. 굴절 두 번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위로 굴절한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는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은 어때? 아까 오목 렌즈와 달리 실제로 한 점에 모이지? 그럼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빛을 모아준다 이거지. 볼록 렌즈는 빛을 모은다. 모으는 성질이 있다 이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빛이 한 점에 모이면 이거 뭐라 불러? 초점이라 불러. 근데 얘는 한 점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니까 허초점이고 얘는 실제로 굴절된 애들이 모였기 때문에 초점은 초점인데 무슨 초점? 진짜 초점. 실초점이 되는 거야. 근데 어찌됐건 볼록 렌즈도 초점은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일단 빛을 모아줍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다 물체 하나 놓고 내가 볼록 렌즈를 통해서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 그걸 한번 해봐야 돼. 잘 봐봐. 잘 봐. 여기 똑같아. 이거 초점 거리는 똑같아야 돼. 이렇게 초점까지 거리는 두 개가 동일한 거야. 좀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초점 앞에다가 볼록 렌즈 가까이에다가 이렇게 양초 하나 딱 놨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물체야, 가까이 있는 물체. 자, 상의 모습. 거울이나 렌즈를 통해 보이는 물체를 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까 지금 선 2개 그린다고 그랬어. 이거 사실 작도하는 방법이거든? 봐라. 양초에서 나온 불빛 중에 하나가 굴절하지? 어디를 지나야 돼? 이거 지금 분홍색 따라 초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 축에 나란하게 가는 빛은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가게 그려줘야 되는 거고, 초점을 지나지 않으니까 얘는 실제로 초점을 지나게 하나 딱 그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양초에서 나온 빛 중에 렌즈의 중앙으로 들어가는 빛은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무조건 그대로 통과한다고 그랬지? 그럼 얘는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요. 안 만나면 선생님이 뭐 하라고? 얘네들 뒤로 이렇게 연장을 해보라. 이게 맞나는 거야. 그러면 이 물체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이만하게 보인다는 거야. 이만하게 이렇게. 이만하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돋보기잖아. 돋보기가 블록렌즈잖아.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는 지금 그려봤더니 어떻게 보이더라? 원래 크기보다 크게 보인다. 맞지? 그 다음에 똑바로 서 있니? 뒤집혀 있니? 똑바로 서 있지? 확대되고 똑바로 선상이 보이는 거야. 똑바로 선상. 맞지? 그럼 이번에는 멀리 있는 물체인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디서 멀리 있냐면 요 초점보다 멀리 있는 물체인 거야. 잘 봐. 선생님 요거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 좀 이따 작도 다시 그릴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여기 파란색 똑같은 촛불이 하나 딱 있어. 근데 초점보다 멀리 있다고 치자. 그럼 거기서 나온 불빛 하나가 이렇게 가. 그럼 걔는 어딜 지나야 돼? 굴절해서 이렇게 초점을 지나가는 그렸어.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불빛 중에 여기 지나가는 거 하나 그리는 거야. 자, 어때? 여기 만나네? 맞지?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 렌즈 축보다 아래 만나지? 그럼 뒤집혀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 그림이 조금 잘못되긴 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초점에서 멀리 있는 물체는 원래 크기보다 작게 보여요. 지금 크기가 비슷하게 그려졌지만 정확하게 작도를 하면 작게 보인다. 그 원래보다 축소된 모습이 보이고요. 원래보다 축소된 모습이 보이고 똑바로 서 있어, 뒤집혀 있어. 뒤집혔지? 뒤집힌 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똑바로 서 있는 거는 정립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얘는 뒤집힌 건 도립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립. 알겠니? 도립이라고 표현해. 그럼 얘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확대, 정립. 근데 이게 연장하는 게 만난 거지? 허상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축소. 뒤집혔지? 도립. 근데 실제로 선을 그려봤더니 거기 만났지? 실상. 이렇게 표현한다. 알겠니? 축소, 도립, 실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근데 어쨌든 거울하고 똑같아. 오목거울로 물체를 볼 때랑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오목렌즈와 볼록렌즈의 특징은 각각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의 특징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된다. 이건 쉽잖아. 이게 무조건 작게 보이는 거니까, 그지? 근데 오목렌즈는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가 다르게 보이니까 이거 꼭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알겠니? 그러면 자, 종합해서 다시 한번 작도하는 거 얘기 한번 해줄게. 작도. 자, 선생님 선 2개만 그리면 된다 그랬어. 응? 선 2개만 그리면 그 렌즈로 물체를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다. 이제? 봐봐. 렌즈는 선생님 초점이 2개라고 그랬어. 거기다 좀 써보자. 자, 렌즈에서의 작도야. 렌즈에서의 작도. 렌즈에서 작도. 선 딱 2개만 그린다고 그랬지? 또 그거 어떻게 그리느냐? 그거 써봐. 첫 번째, 해봐. 렌즈 축에 나란하게 입사하는 빛은 렌즈를 지난 다음에, 자, 만약에 오목렌즈면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나온 것처럼 진행한다. 자, 입사한 빛은 굴절 후에, 굴절 후에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진행을 해. 어떤 렌즈가? 오목 렌즈가. 반대로 볼록 렌즈는 초점을 진하게 진행한다. 요거지, 요거. 그러니까 오목 렌즈면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란 얘기고, 볼록 렌즈면 이렇게 선을 그리란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렌즈의 중심으로 입사하는 빛은, 렌즈의 중심으로 입사하는 빛은 얘는 굴절 안 되고 그대로 통과하게 그린다. 그대로 통과. 알겠니? 그럼 이제 요 두 가지 내용에 맞춰서 선 딱 두 개 그리는 거야. 요 내용대로 선 하나 그리고 요 내용대로 선 하나 그려본다 이거야. 그치? 여기 봐봐. 아까 선생님 오목 렌즈부터 해볼게. 오목 렌즈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그릴게. 조그맣게. 어차피 너희가 아마 그릴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그려져 있는 걸 올바르게 선택하는 거니까. 자, 렌즈 작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 렌즈가 있지? 그럼 가운데 일단 무슨 선 하나 그린다고? 렌즈 축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그려놔. 그리고 렌즈는 초점이 양쪽에 두 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임의의 지점에다 초점 하나 이렇게 표시해.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거리 또 반대쪽에다가 하나 또 표시해. 이게 초점이야. 초점 이렇게 두 개를 미리 표시해 놓는 거야. 알겠니? 그럼 봐봐. 그 다음에 오목 렌즈를 그냥 이 앞에다가, 오목 렌즈 앞에다가 이렇게 양초를 하나 딱 놨다고 칠게. 자, 그럼 이제 이 양초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이 선 두 개 그리는 거야. 여기 봐. 지금 이 오목 렌즈지? 자, 봐라. 렌즈 축에, 그러니까 이 양초에서 나오는 불빛 중에 렌즈 축에 나란하게 들어가는 빛은, 맞아? 어떻게 그려라? 초점에서 나온 거. 자, 얘는 일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애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초점이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굴절한 빛이 이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거야. 여기 1번 내용대로 선 하나 그리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2번 내용대로 선 하나 또 그려. 그럼 뭐야? 렌즈의 중앙을 향해 지나가는 빛은 그대로 통과하게 그리는 거지. 맞지? 이거 선 두 개 그렸단 말이야. 그럼 그 선 두 개가 안 만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뒤로 연장하라고. 그럼 얘는 이미 연장을 한 거잖아, 여기 점선. 그랬더니 어떻게 봐? 여기 만났네, 여기. 이렇게 만났지.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오면 이렇게 보인다.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거 더 멀면. 더 작아져, 이게. 더 작아지면 돼. 이제 여기 한번 그려볼까? 더 멀리 이렇게 똑같은 양초가 하나 딱 있다고 칠게. 자, 선 하나 이렇게 나란하게 그리지? 그럼 걔는 초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렸어. 그치? 이거 똑같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불빛 중에 여기 렌즈 중앙을 향해 지나가는 있을 거야. 그대로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서 연장이 여기 만난 거야 지금. 요만하게 보인다는 거야. 더 작게 보인다는 거야. 더 작게. 그래서 렌즈에서 멀리 있으면 멀리 있으면 더 작게 보이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볼록 렌즈 한번 볼록 렌즈.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볼록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중앙에다 뭘 하나 그려? 렌즈 축이라는 걸 이렇게 하나 그려. 렌즈 축이야. 그래서 선생님 미리 뭐 하라고? 양쪽에 적당한 지점에다가 이렇게 뭐 거리는 똑같아요. 사실은 거리는 똑같아야 되겠지? 초점 두 개 이렇게 표시를 해. 초점 두 개 표시합니다. 그럼 잘 봐. 만약에 내가 이 초점 앞에다 이렇게 요만한 양초 하나 딱 놨다고 합시다. 근데 이 양초가 어떻게 보일지는 요 선 두 개 그리는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요거대로 그려야지.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가는 빛은, 그치? 얘는 아래쪽으로 굴절할 거 아니야. 이 초점이 있지? 그 굴절한 애가 초점을 지나게 이렇게 하나 그려줘라. 알겠니? 첫 번째 선. 자, 두 번째 선은 뭐였어? 렌즈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빛, 여기잖아. 그럼 여기서 나와서 렌즈 중앙으로 들어가는 빛은 그대로 지나가게 하나 그려라.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면 뒤로 뭐해라? 연장해라. 뒤로 이렇게 연장했더니 여기 만나더라. 이만하게 보인다는 거야. 이렇게 보인다.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지금 초점이니까 초점보다 내가 멀리 똑같은 양수 하나 이렇게 딱 놔. 여기다 딱 놨다고 지금. 그럼 이제 이 렌즈로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지. 이쪽에서 바라보면 얘가 어떻게 보일지를 작동을 하는 거잖아. 똑같아. 렌즈 축에 나란하게 렌즈로 들어가는 빛은 굴절한 다음에 여기 그려 반대쪽 초점을 지나가게 그려라. 맞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 여기서 나온 빛이 여기 렌즈의 중앙을 지나가게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면 돼. 그럼 그렸더니 어떻게? 여기 만난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좀 잘못 그리겠다만 얘보다는 얘가 작게 그려져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선 딱 두 개만 그리면 그 렌즈로 물체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우리가 그릴 수 있단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물론 몇 가지 규칙이 더 있기는 한데 일단 너희는 이 두 가지만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겠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렌즈에서의 어떤 상의 모습을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얘 이 렌즈 어디다 쓰니?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지금 안경이야, 안경. 우리 눈이 이제 안 좋아지면, 그지? 눈이 안 좋아지면 그 이제 그 보조해주기 위해서 안경을 쓰지 않니? 그래서 눈에 이상이 생기면 안경을 쓸 때 바로 그 안경을 만들 때 이 렌즈를 이용한다. 그지? 그러면 그 이제 눈의 이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보통 이 눈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보통 크게 한 4가지 정도 나오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건 2가지야. 자, 보세요. 자, 근시라는 게 있고요. 원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난시라는 것도 있고, 노안이라는 것도 있어. 자, 노안은 뭐야? 이제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 슬슬 오기 시작하는 거야. 늙을 노자에 눈 안 짜잖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눈이 나빠지거든? 그게 노안이야. 근데 뭐 아직 선생님이 할아버지 나이는 아니니까.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뭐 책이나 신문 읽으실 때 뭐 이렇게 돋보기라는 거 이렇게 쓰고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자, 노안은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야.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야. 응? 멀리 있는 거. 근데 요거 노안의 증상은 있잖아. 원시하고 똑같아. 알겠니? 증상 자체는 누구랑 똑같다고? 원시하고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난시는 뭐냐면, 난시는 우리 사람 눈이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어요, 사실은. 이 두개골 안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앞부분만 보는 거잖아. 잘 봐봐. 사람 눈이 이렇게 수정체라는 게 있어. 수정체. 이게 일종의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여기가 두개골 안에 파묻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망막이라는 막이 있어, 망막.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눈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 이 수정체 앞에 이렇게 얇은 막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잘 많이 들어봤을 거야. 각막이라는 막이 있다, 각막. 이게 매끈하고 투명한 얇은 막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그게 각막을 지나서 이 수정체를 지나면 수정체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하니까 그 빛이 이렇게 굴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망막에 딱 맺히면 우리가 그 사물을 보게 되는 거야. 근데 난시는 뭐냐면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뭐 할 수 없다만 이 각막이 약간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끈해야 되는 각막이 울퉁불퉁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초점이 안 맞는다고 하죠. 흐릿하게 보이는 거야. 왜? 빛이 들어오면은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상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맺혀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물이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난시인 사람들은 안과 가면 뭘 하는 거야? 레이저로 이거를 촥 매끈하게 깎아내버리지? 그게 라식 수술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난시는 그냥 그런 거다. 아는 것만 참고하면 되고, 우리는 이 2가지에 집중해야 돼. 근시라는 것과 원시라는 거. 잘 봐봐. 근시는 가까울 근자거든. 그러니까 원시랑 완전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인다는 거야. 근데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이고 흐릿하게 보여. 요즘 학생 이렇게 많지. 왜? 선생님도 마찬가지. 스마트폰 가까이 있는 걸 많이 보잖아. 원래 사람 눈이 있지. 가까이 이 수정체가 막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거든. 내가 가까이 있는 이런 책이나 이런 거 볼 때 얘가 두꺼워져. 그 다음에 멀리 볼 때는 얇아진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계속 가까이 있는 것만 보면 어떻게 돼? 수정체가 두꺼워져갖고 얇아지질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탄력이 점점 없어지면 계속 두꺼워진 상태로 있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근시라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근시인 사람이 이거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잘 안 보이는 증상이 근시가 되는 거고. 그럼 왜 근시냐? 왜 근시냐? 차이적인 그림을 그려줄게. 봐. 사람 눈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 남들보다 수정체가 두꺼워. 그러면 근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럼 봐. 빛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수정체를 들어 굴절하면서 이렇게 망막에 딱 맺혀야 정상이란 말이야. 여기 봐. 근데 근시인 사람들은 아까 얘기 수정체가 두꺼워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정체가 두꺼움이 있잖아. 똑같이 빛이 들어와도 수정체가 두꺼우면 굴절을 많이 해. 많이 꺾여. 그러니까는 상이 어디에 맺히냐면 망막 앞에 맺히는 거예요. 망막 앞에 맺힌다. 자, 그래서 근시인 사람들은 상이 망막 앞에 맺혀. 앞에 맺혀.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치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수정체 바꿔 끼우면 되지. 인공 수정체를 끼우면 되는데 사실 수술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치?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서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이제 인공 수정체 갈아 끼는 건데 우리가 그 정도 나이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 안경을 쓴다. 그치? 그럼 안경을 쓴다 그러면 렌즈를 이용해서 안경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이 빛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지금 이 초록색 빛을 하얀색으로 좀 퍼지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내 눈으로 들어가는 빛을 수정체는 그대로 두꺼우니까 아예 빛이 좀 퍼져서 들어가면 똑같이 꺾이더라도 멀리 간단 말이야. 그 상이 딱 망막에 맺히게 되니까 이 사람들 바로 무슨 렌즈를 쓴다? 오목 렌즈를 써서 교정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시인 사람들은 안경을 만들 때 뭐야?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안경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돼. 오목 렌즈로 교정해주는 거야. 알겠니? 자, 원시는 반대야. 원시는 근시하고 정확하게 반대야. 원시. 그럼 자, 이 사람도 아까 얘기했잖아. 노안하고 증상이 똑같다고 그랬잖아. 가까이 있는 게 우리 잘 안 보여. 가까이 있는 거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잘 보인다. 멀리 있는 건 잘 보여. 그지? 노안하고 증상 비슷하다고 그랬어? 그럼 이 사람들도 똑같아. 정상적인 사람의 눈은 그지? 수정체로 빛이 들어가면 망막에 딱 맺혀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수정체가 너무 얇아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얇으면 굴절을 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눈에 이렇게 들어가면 굴절을 덜 하니까 덜 꺾이니까 그 굴절한 빛이 망막을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시인 사람들은 상이 망막 뒤에 맺힌다 이렇게. 망막 뒤에 맺히는 거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교정하면 돼? 이 빛을 좀 모아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경을 쓸 때 무슨 렌즈를 쓰는 거야? 볼록 렌즈, 빛을 모아주는 성질이 있는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안경을 만들면 내 눈으로 들어가는 빛이 좀 모여서 망막에 딱 매치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원시인 사람들은 자, 볼록 렌즈로 교정한다. 이것도 어찌됐건 우리 암기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선생님 물어볼 거야. 근시는 무슨 렌즈? 오목 렌즈. 원시는 볼록 렌즈. 알겠지? 다음 시간에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안경에서 공부시킬 겁니다. 알겠지? 어쩔 수 없어. 평소에 선생님이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일 모레가 시험이잖아. 그치?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눈에 이상이 생기면 어쨌든 안경을 끼는데 그 이상의 종류에 따라서 안경을 만들 때 사용하는 렌즈도 달라진다. 물론 요즘은 이제 압축한다고 그러지. 렌즈를 압축하기 때문에 이게 손을 만져도 이게 볼록 렌즈인지 오목 렌즈인지 잘 구분은 안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이용한다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굴절까지 얘기를 해 왔다.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해봤고요. 그 앞에 59페이지 보면 반사하고 지금 굴절의 그 개념 속속 문제 지금 안 풀어져 있잖아? 이거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를 좀 합시다. 알겠지? 자, 지금 한번 풀어볼게.